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교수님들 하면 보통 되게 여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이제 문과 교수님들 정말 부러워합니다. 방학에 학교 안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바빠요. 그럼 바쁘다고 얘기하면 뭐 도대체 뭘 환자도 안 보는데 뭘 바쁘냐? 환자 보시는 분은 정말 바쁘죠. 뭐 제 동기지만 진짜 바빠요. 너무너무 바쁜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저도 많이 바빠요. 그러면, 아니, 죽은 사람이 뭐, 그 응급도 없고, 뭐, 그렇게 바쁘냐 그러는데, 바쁩니다.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해요, 일단. 저는 어떤 편집인, 그 책의 편집인 분이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약간 과장이죠. 하지만 이제 월요일, 금요일에 부검을 하고요. 부검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부검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부검은 하는 거 시간이 있는데 그 하는 술식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한테 한 달만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뭐 배 가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배 가르고 머리 열고 뭐 이런 게. 그거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뭐 비위만 강하다면.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 해석의 문제예요. 그걸 보고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혈액검사, 우리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잖아요. 소변검사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심지어 엑스레이도 찍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검사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한 명 볼 때 여러 가지 검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저희 얼마나 검사가 많겠어요. 일단은 머리도 가르고 배도 가르고 가슴을 골라서 부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조직을 채취할 거 아니에요. 다 그대로 넣어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려면 사실 한 건 부검하는데 얼마 걸려요? 물어보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해부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금요일날 부검하고 1년에 약 거의 200건 가까이 부검을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를 1시간 만에 제가 쓰겠어요? 부검 감정서를?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면 왠지 찝찝하지 않으세요? 1시간 만에 나의 모든 일생을 이 부검을 통해서 나의 죽음의 원인을 밝힌다? 그거 왠지 온당치 않잖아요. 그쵸? 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년에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금요일만 부검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그럼 부검만 하느냐? 제가 부검만 하면 국립과학사연구원에 근무하겠죠. 물론 국과수에 계신 분들 행정일이 많아서 바쁘세요, 그분들도. 근데 이제 저는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있으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다니는 대학은 그러니까 졸업하고 직장으로 삼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이라는 대학인데요. 좀 이상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은 수월성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교수들도 여러분 뭐 교수 노는 것 같지만 되게 열심히 일하세요, 다들. 그리고 왜 열심히 하냐? 연구라는 것, 또 새로운 지식의 창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사실 대학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니드를 다 충족하려면 사실은 되게 바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바쁘다는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를 쓰거든요. 바쁠 망자. 마음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쁘다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이 많다. 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이가 들면 교수가 여러분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교수했어요. 나이 들어서 막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김군, 자네의 고민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도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바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교육, 연구, 그 다음에 부검하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 뭐 제가 연구하는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즉시 잡니다. 재미없어서. 그래서 연구 쪽 일은 뭐 어쩌다 말씀드릴게요. 아주 흥미로운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관심 있을 만한 연구도 이제 나중에 좀 뭐 유튜브 거리 떨어지면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거에 대부분은 검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명쯤 사망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제가 찍고 있으니까 2024년 초 현재 5,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이 중에 그러면 1년에 몇 명 죽을까요?
사람은 죽는 존재죠. 우리나라 사람도 죽겠죠. 누구나. 그러니까 1년에 한 30만 명이 넘게 사망하세요. 30만 명이 물론 2022년도에는 한 37만 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원래 30만 명 초중반이어야 되는데 왜 35만 명이 넘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 그렇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그랬어요. 2022년도 기억하시죠? 아마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한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신 분들이 초과 사망률이. 그래서 원래 30만 명 초중반이어야 되는데 37만 명이 넘게. 원래는 30만 명 초중반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는 여러분 세금 내시잖아요. 국가는 우리랑 계약을 했어요.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그럼 국가의 마지막 서비스가 뭘까요? 개인에 대한 마지막 서비스. 그거는 사망원인을 적확이란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확하게 파악하는 거. 왜 국민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적확하게 파악해야 될까요? 국가가.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후려쳐서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국가가.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세요. 스모킹건 보세요. 거기 보면 막 우리가 분노를 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스모킹건 많이 보세요. 그 재밌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니 이런 범죄 이러면서 이걸 잡아야 된다 이런 형사님들, 검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땀이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시면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당연히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죠. 우리는 세금을 내고 이 민주국가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런데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사망 원인을 정확하고 적확하게 파악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망원인 1위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전체적 질환군으로 보면 암이에요. 암인데 그럼 암 중에서 어떤 암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할까요? 암 중에서 1위는 폐암이에요. 그럼 국가는 원래 뭘 해야 돼요? 담배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담배를 만들지 않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건 슈카월드 가서 보시겠지만 이걸 재배하신 농민분들도 계시고 유통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저희 편의점 가시면 소매점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끊기가 어려워요. 그럼 세금은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혹시 노담 캠페인 들어보셨어요? 노담 캠페인에 청소년들한테 안 돼! 노담 이러잖아요. 여러분 약간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배 피우는 비율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망 원인을 감소시키는. 근데 이게 근간이 뭐예요? 통계예요. 통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우리가 이게 정확해야지 국가가 세금을 배분하는 거예요. 암 중에서 사망 원인 3위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암 중에서 대장암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때요? 50세가 넘은 분들에 대해서 홀수년도, 짝수년도를 나눠서 이해에는 대장암 무료입니다. 검진 이렇게 세금으로 해주잖아요. 여러분 세금 여러분이 다 내시는 거예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해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에요. 그럼 모든 암 다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대장암 해주는 게 그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원인이.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사망 원인 통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국가가 사망 원인 통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거예요. 너무너무 비탄에 빠지게 돼요. 슬픔에 빠지게 되고 잊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못 잊어요. 영원히 가슴에 묻고 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럴 때 슬퍼만 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상속 얘기도 또 죽음에 대해서 유언장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제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선 사망 원인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2가지만 간단하게 크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가족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전력, 가족력? 우리 집안은 뭐 당뇨가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당뇨가 있는 집안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당뇨가 있는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못 밝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운동을 중요시 여기고 흰밥보다는 현미를 먹고 밥량을 좀 줄이고 뭐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기 위해서 GI, 혈당이 이 낮추는 음식들, 혈당을 조금 높이지 않는 음식들을 먹고 뭐 이런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사망력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안젤리나 졸리라고 아세요?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의 가슴과 난소를 제거한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왜 뜬금없이 안젤리나 졸리가 그랬을까요? 안젤리나 졸리가 어머니와 이모가 난소암과 유방암으로 사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소암과 유방암을 동시에 일으키는 유전자가 나가 있어요. BRC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BRCA2라는 유전자가 집안에 내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집안에 혹시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럴 때 NGS 검사 또는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해보자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뭐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데 뭐 100만 원이다, 비싸다 그러는데 의사는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권유를 하죠. 왜 그래요? 그 유전자가 있으면 어때요? 네. 이게 질병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암 되게 암 정복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의 그 가족들이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본인의 난소와 유방을 뭐 이게 제거하는 거가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의학적 윤리적 문제지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집안의 사망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건강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아마 마음속에 가장 기원하는 일 중에 하나실 거야.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냥 돌아가셨다라고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질병력, 가족력을 아는 거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준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죽음에 무슨 하지만 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여러분 보험 하나쯤 들고 계시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 지금도 딱 텔레비전 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많이 하잖아요. 무슨 판매사 자격증 획득 막 이러면서 막 배우들도 막 연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많이들 마케팅이 많다 보니까 하나쯤 다 들고 계실 거야. 그러면 들을 때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을 수 있는데 보험금 받을 때는 어떠냐?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 준비해야 될 객관적 서류가 과학적 서류, 의학적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붓거나 본인들이 부은 보험에 제대로 된 공제를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가 금융감독원의 전문 그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아니 법의학자가 무슨 금융감독원의 위원이냐 물어보실 텐데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뭐 금감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원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사례집 그래갖고 사례집이 매년 두꺼운 책이 매년은 아니지만 두꺼운 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원인을 적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그때 중요해요. 그때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 어때요? 사망 원인이라는 거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으실 텐데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만 아셔도 사실 굉장히 한 거고 그러면 국가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국가는 우선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랑 병원 밖에서 돌아가실 때예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예를 들면 오랜 질병으로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했으니까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 세 직군이 반드시 검시를 통해서 사망진단서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검시라는 단어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검시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는데 되게 검안은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사들은 이제 질병으로 입원해서 여기서 돌아가시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병을 치료했던 분들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의사는 검안이라고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그냥 쓰는 겁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병원 밖에서 돌아가시든지 병원 밖에서 돌아가실 때쯤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병이 있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가 사망 원인에 예를 들어 그냥 질병명을 쓰는 거죠. 질병명을 쓰고 그냥 병사 이렇게 체크를 하면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의사가 보기에 외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망 원인에 뭐라 적든 사망 원인 말고 의사가 적는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망의 종류라는 것도 있어요. 사망 원인은 그냥 의사가 쓰는 용어 중에 여러분 다 아는 용어. 예를 들어 위암, 폐암, 흉부자창, 복부자창, 뇌출혈 이런 게 사망 원인이고요. 사망의 종류는 사망 원인 중에 되게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아마이오트로피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는 그 사망 원인 혹시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실 거예요. 루게릭 병이에요. 의사들이 쓴 용어거든요. 그렇게 쓰면 여러분 어때요? 딱 아마이오트로피 라테랄 스클레로시스 이런 거 보자마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한글로 써도 되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병사,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 그리고 의사도 모르겠다. 기타 및 불상 이 세 가지로 나누자라고 WHO에서 정한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적고 병사 체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사가 아닌 것 같아요. 흉부자창이에요. 외인사 체크. 저도 모르겠는데요. 불상한 다음에 기타 및 불상의 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질병을 갖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밖에서 돌아가시든 아니면 돌아가실 때쯤 병원 안으로 와서 질병이면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잘 모르겠던지. 왜냐면 갑자기 응급실에 닥친 환자가 죽었다. 의사도 모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많고요. 또 외적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의사들은 되게 당황해하면서 외인사에 체크하거나 기타 및 불상 모르겠다에 체크합니다. 사망의 종류에. 그럼 누가 오게 되느냐? 무조건 경찰관이 오게 돼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네. 왜냐하면 검시가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 검시의 주체는 누굴까요? 퀴즈, 두 번째 퀴즈.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검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검사냐 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김복준 위원님이 싫어하시겠죠? 근데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님이 맞아요. 이거 그러면 누가 정한 거냐? 그냥 독일에서 우리가 독일의 헌법을 좀 벤치마킹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륙법 그게 원래 그 사법 체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검사가 다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에게 위임을 하고 사법경찰관이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병사가 아니라고 축하하면 그 외인사든지 기타 및 불상이라고 그러면 신고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경찰서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이 다시 옵니다. 그 시체를 보러. 그때 다시 의사와 함께 검시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경찰관과 이제 의사가 같이 보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범죄 의혹이 있어.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혹시 꼭 밝혀야 될 것 같아. 급작스러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어떻게 되냐? 검사에게 영장을 좀 청구해 주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시 책임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그럼 검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게 돼요.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보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영장을 기반으로 좀 더 자세한 검시를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부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병원 안에서 사망, 병원 밖에서 사망 이렇게가 있는데 병원 밖에서 사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 환경이 아니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경찰관이 무조건 출동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그러면 의사와 함께 보고 의사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또 경찰관이 여러 가지 살펴본 다음에 이거 검사에게 이런 의견입니다. 이게 보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겠다. 뭐 이렇게 최종 판단. 근데 만약에 경찰이 이거 부검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무시할 검사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오히려 반대는 있어요. 형사님이 경찰관 분이 이거 뭐 부검까지. 왜냐면 사실 경찰관 분들은 부검을 다 귀찮아해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부검을 하는 순간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랬다 문제가 생긴 사건도 많아요.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증평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경찰관 분들은 일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귀찮은 게 싫을 수 있죠. 이건 인간이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가 오히려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두 개의 체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있으니까 이게 한 체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하면 귀찮으니까. 근데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으니까 어때요? 경찰이 부검하자 그러는데 검찰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어떻게 무시해요? 또 경찰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데 검찰이 그래도 이거는 내가 배웠는데 이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두 체제가 있어야 돼요. 경찰도 중요하고 검찰도 중요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용어가 설명이 돼 있죠. 검시, 검안, 부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시, 볼시자를 여러분 한자 혹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시자를 쓰면 이건 이제 형사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검시는. 근데 시자를 쓰면 시체에 대한 조사행위니까 누구를 시켜요? 의사를 시키는 거예요. 의료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누가 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치과의사라고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미쳤어요 막 이런다고. 한의사인데 하시겠어요? 이건 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사가 해요. 의사가 하는데 이것도 뭐 피부과 같은 선생님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하는 과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시체를 검사하는 검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검안. 눈 한자는 아닌데 이건 뭐다?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이게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쓱 보고 이게 뭐 여기 상처가 있고 여기 상처가 있으니까 뭐 시체 경직도 있고 막 나중에 다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이 유튜브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끝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좀 가면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검안 눈으로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눈으로 보고 다 맞춘 사람이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안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혈액 채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변도 채취하고 조직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일부지만.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부검을 해야죠. 그래서 부검이 검시의 한 종류인데 좀 자세히 보는 거다. 해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이번 시간의 마지막 퀴즈. 그럼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 인구 몇 명? 5,1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해 몇 명 죽는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30만 명 초중반? 그러면 그 중에 부검은 몇 명 할까요? 퀴즈입니다. 세 번째 퀴즈. 정답이 있네요. 지금 제가 사실 반응을 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부검합니다. 해마다 좀 다르지만, 한 9,000명에서 10,000명. 많이 하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사망원인 아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이게 꼭 여러분 생각에는 막 억울한 피해자, 막 스모킹 건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경제적인 것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님을 부검하고 싶겠어?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지만 이게 또
남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9,000건에서 10,000건 정도 부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이라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법의학을 하게 됐고 또 법의학자가 한 게 뭔가 그리고 이게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부검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부검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사건은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아무래도 사건에 목마르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피핑탐, 나무위키에서 찾아보세요. P-E-E-P-I-N-G 탐, 토마스 탐. 아무래도 우리는 새로운 거, 또 왠지 좀 은밀한 거, 금지된 거에 끌리는 족속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사건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전 두 트랙으로 한다고 그랬죠. 한 트랙은 뭐다? 네, 부검과 이거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의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오늘은 그 트랙의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트랙의 두 번째 시간 때는 사건 얘기도 좀 하면서 또 제가 어떤 부검을 해왔는지 또 제 첫 부검이 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 법의학에 대해서 이 법의학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